다음 다음 설명을 맡게 된 최근택입니다. 아마 이제 그 학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아마 이제 제가 조금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실제로는 현재는 이제 나가바교국제대학 개공교수로 있으면서 한국 학생들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있고요. 한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조기 입시를 합격한 학생들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보내고 6년간 이제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성적 출결은 저한테 다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는 이제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보내주셔서 파악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리고 나가사키국제대학 빼고 8개 학교를 이제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낸 인원이 350명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인터넷에 뭐 잠깐 저희가 이제 수업을 누구한테 시켰는데 그 화학선생님한테 시켰더니 그 화학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가셨는데 인터넷에 이제 자기가 다 보냈다고 이렇게 또 쓰신 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황당하긴 한데 일단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그 1% 선택이라고 이제 썼던 건 드리고요. 저는 이제 현재는 이제 훈창대학교가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학교인데요. 의과대학은 여기 저희 용산에 있고요. 의과대학이 4개가 있고 대학이 이제 아산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요양학부 교수로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의료과학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대하고 뭐 여러 학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하는 교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해서 나왔고요. 박사를 거기서 하고 고려대학교 연구공무원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했던 게 2000년대부터 한 10년 동안은 신약 개발하는 거에 미쳐가지고요. 계속 신약 개발하는 거에 쫓아다니고 거기에서 미친 듯이 하다가 한국에서 서울대에서도 제가 연구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서 일본 대학 교수와 같이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보내는 일에 참여하게 돼서 학생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학생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나 했더니 아마 이제 여기 주변의 학원들을 뭐 일본 약대 보낼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데 되게 많을 거예요. 저도 일본 약대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지 한국에 비해서는 쉽게 갈 수 있는지 이제 그 당시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교수님들하고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입학은 쉬워요. 졸업한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일본 약대의 특징이에요. 받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정원을 좀 많이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편차치가 어떻게 보면 뭐 35 이렇게 뜨는 데가 있는데 35 뜨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학교가 안 좋아서 35 뜨는 게 아니고요. 미달이 발생하면 무조건 학원에서 35로 칩니다. 편차치 35가 가장 낮은 거고요. 근데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좀 달라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제 치과과학대학인데 치과과학대학에 거기 장비 누가 이제 소개를 해줘가지고 거기 처음에 갔더니요 장비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제가 서울대 있을 때하고 고대에 있을 때는 뭐 NMR이나 이제 보통 세미나 템 같은 거 이제 빌려가지고 찍으려면 한 6개월 기다려야 되고 막 이랬는데 여기는 다 있습니다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학의 특징이에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 있고요. 그게 왜 그런 거 봤더니 보통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실험 다이 하나 실험실에서 구매하면요 220만 원이거든요 하나 다이에. 근데 220만 원 주고 하나 딱 구입하는지 뭐 이게 220만 원이나 하라고 봤더니 안에 이제 110V 단자가 쫙 있어요. 아마 그 설치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왜 110V 단자가 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쓰는 실험 기자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제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어떤 이런 분석 장비가 없으면 약학 공부하는 데도 어렵고 약학 하는 데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본 약대가 실험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장비도 많이 이제 할 수 있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선진국으로 이제 갈 수 있는 이런 바탕이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치과학대학 처음에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장비를 이제 쓰려고 이제 갔는데 아는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 한번 보내다오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5명을 이제 조금 쉽게 입학을 했어요. 이게 5명은 중간에 피트 시험 봐서 여러 번 떨어졌던 학생도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있고 해가지고 5명을 딱 보냈는데 보내가지고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습니다.
받아줘서 고맙다. 한국은 약대 들어가기 너무너무 힘든데 이렇게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인사했는데 앞에 있는 교수님이 저한테 딱 물어봐요. 질문이 있다. 하나는 이제 니네 나라 노벨상 몇 개 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억을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과학 분야에서 몇 개 땄냐라고 해서 아무 얘기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더니 자기 옆에 있는 뭐 연구실 같이 쓰는 교수가 이번에 노벨상 탔는데 그러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빈정이 많이 상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또 옆에 있는 교수가 이거 뭐 사람을 그 좀 이렇게 헐뜯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이번에 5명 보냈다며 그 중에서 1명은 졸업할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봤더니 일본 대학이요. 그러니까 1학년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다 받아요. 그리고 2학년 때 커트를 합니다. 그 다음 3학년 때 커트를 해요. 그리고 정작 3학년까지 다니고 있는 애들 괜찮은 애들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생을 이제 선발을 하더라고요. 이거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 간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건부처 신약개발사업단에서 무슨 연구비 많이 준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이제 천연문을 했던 교수들 막 뽑아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번에 연구하면 연구비 꽤 많이 받을 텐데라고 저는 이제 연구하려고 그러고 있었더니 갑자기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학생들을 케어하자라고 해가지고 저희 대학이 6월 달에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방학을 해요.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한 달이 늦습니다. 우리가 3월 달에 입학하면 일본은 4월 달에 입학하고요. 당연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 달씩 느리죠. 근데 기말고사가 8월이니까 제가 이제 7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니까 제가 6월 달에 짐 싸들고 일본을 갔어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우리 애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 모아놓고 다 오라고 하고 책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번 넘어가고 12월 달에도 또 한 번 가서 그렇게 공부하고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유급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2학년 때도 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일본 대학 교수들이 되게 좀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니네 유급당하고 애들 없을 줄 알았더니 다 살아있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고 한 2년 정도 하니까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오면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 다 내 돈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니네 나이 왜 뭐 해주길래 그랬더니 얘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밤에 교수님 저희가요 약사 면허 따면 약 평생 공짜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약 평생 공짜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애들 보낼 테니까 내가 니네한테 한 것처럼 니네도 니네 후배한테 할 수 있니? 라고 했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바과학대학의 족보도 만들어지고 지네끼리 이제 인터넷 영상 만들어가지고 수업하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4년을 버텼어요. 처음에 이제 갔더니 뭐 몇 명 살아남지 않을 줄 알았더니 다 2학년 올라가고 유급 없이 올라가고요. 다 3학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로서는 이렇게 조기 입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충분히 학습을 시키고 보내자.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조기 입시라고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이제 받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급 당하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과목만 넘어가면 유급을 안 당해요. 그래서 그걸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일본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체제가 좀 잘 잡혀 있어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는 거의 유급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뭐 좀 좋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우리 이제 시바과학대학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전체 일본 약대가 60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모임에 가서 우리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중국 학생들을 받았더니 한 명도 살아남지 않았고 아마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살아남지 못해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을 받았더니 여기 살아남고 좋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교류가 터진 게 나가사키 국제대학, 그 다음에 도쿄도 국제대학, 히메이즈 국제대학, 조사이 국제대학,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죠? 후쿠오카 제약과대학 등등등등 해가지고 8개 이제 대학이 이제 퍼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입시를 통해 가지고 받은 도쿠쇼 물리대학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아오모리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퍼져가지고 현재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어느 교수님이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얘기 하시냐면
유학생들이 살아남을 이제 확률은 20%지만 약대에서요. 약대나 치대나 수의대 마찬가지지만 20%지만 이런 제도로 니네가 보낸 애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97%더라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좀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이야기였고요. 자, 이제 1%의 선택이라고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뭐냐면요. 이제 아닙니다. 1% 선택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요. 사실 저희가 의대, 약대, 치대, 수의대를 갈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1% 정도 됩니다. 1%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를 향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이 덤벼들죠. 근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 문턱에 가서요. 열심히 하지만 1%만 살아남는구나. 난 안 돼. 그러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포기하는 게 너무 당연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하나의 문제인 것 같고요. 또 다른 1%를 보겠습니다. 다른 1%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약사국시, 치과의사국시를 보는 사람 중에서 외국 약대를 나온 사람이 1%입니다.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1% 정도입니다.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잠깐 다르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약사 면허를 따서 한국에 와서 또 다른 1%로 내가 살아남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1%는요, 한국 면허뿐만 아니고 이제 일본 면허를 갖고 있고요. 또 일본 면허가 있으면 싱가포르나 그 다음에 캐나다, 태국 이런 데서 이제 면허를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아마도 조금 이제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지고 좀 넓은 마인드와 좀 다른 생각이죠. 다른 시야를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이제 아마 우리 어머니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뭐냐면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였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요 앞을 잘 내다볼 수 없는 나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중위연령, 그러니까 중위연령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 연령이 가운데 연령이죠. 이 27세였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였는데요. 이제 2040년이 되면 이제 54세가 되고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 57세가 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늙은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요? 이화여대에서 IMF 총재인 크리스턴 라가르드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취직률이 너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노령인구가 너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일할 게 너무 많구나 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자, 앞으로의 시대는 뭐 이렇게 정말 힘든 시대. 그러니까 정말 특정 업체만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앞을 뭔가에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그런 시대로 계속 가고 있고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뭐 되게 꿈과 희망을 갖는데 한편으로는 무인화가 돼갑니다. 그러면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사회가 곧 이제 닥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그 과거에 이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 이제 그 소득도 이제 점점 좀 늘어가고요. 이게 이제 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체만 잘 들어가면 됐던 거죠. 삼성이나 LG나 뭐 대기업이나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정년이 50살.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삼성에 그 당시에 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한 명 빼고는 다 중간에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50 되기 전에 이제 나오게끔 되는 이런 구조. 그러면은 사실 예전에 얘기했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는 거고요. 제가 제가 이제 1997년도에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연구단지에 학교를 마치고 연구단지에 97년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몇 개월 뒤에 IMF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 기억하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좀 부러웠던 게 두 파트였어요. 우리처럼 같은 연구원이지만 저처럼 한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은 갈 곳이 없었고, 약사들은 이제 갈 곳이 있더라고요. 면허가 있으니까 약국을 차리면 된다라고 해서 나갔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외국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메일이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이메일 보내더니 자기는 외국에 어디 회사에 취업이 됐다고 해서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했던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그런 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걸 이제 풍자한 이제 만화도 지금 있습니다. 신입은 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신입은 괜찮지만 열심히 일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30세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10년, 15년 있다가 나오게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 지금 나와 있고요. 바차반환혁명으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약학 분야만큼이 앞으로는 뭐 물론 이제 코로나로 우리가 겪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의료계열 같은 경우도 뭐 괜찮겠지만요. 새로운 또 분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일본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사를 1760명 정도 뽑습니다. 1년에.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00명 정도 뽑아요. 근데 그 10,000명을 뽑아서 실제로 이제 약사 면허도 한 10,000명 가까이가 나옵니다. 매년. 그 인원이 어딜 갈까요? 물론 이제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례하면 2.5배라고 해도 그럼 6,000명 정도, 5,000명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10,000명을 뽑으면 10,000명이 다 취업이 됩니다. 어딜 갈까요? 라고 봤더니 일본은 다른 시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시장이요. 어떤 시장이냐면 병원 약사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원 약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의 병원 약사는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냥 병원 밑에 있는 지하에 있는 아니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해서 이제 간호사한테 주고 그것이 이제 배달돼서 약을 먹는 그런 구조지만 일본은 그게 아니고요. 병동에 약사가 다 배치됩니다. 의사 수만큼 약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약사, 간호사가 병동을 순회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도 많이 이제 탐방을 해봤더니 이 약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뭐 산부인과 병동하고 무슨 뭐 소아과 병동을 다 해야 된다고. 약사를 계속 뽑는 데 없다고. 근데 계속 추원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우리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양리학에 대해서 한 학기를 배우잖아요. 한 학기 배우고 난 다음에 나오니까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의료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이제 뭐 뭐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코드가 뜨거든요.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약사가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처방을 이제 직접 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 뭐 종합병원에서보다는 요양병원 같은 데 있죠. 노인병원 같은 데서의 이 병원 약사가 정말 각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타입에 따라서 약을 다르게 처방하거든요. 그건 의사가 할 수 없는 범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약사. 보통 일본에서는 전문 약사라고 하는데 전문 약사가 일본에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전문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2년 정도 공부를 하고 나면요. 전문 약사 시험을 볼 수 있고 거기 합격을 하면 전문 약사를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분야 내지 두 분야 정도의 전문 약사로 병원에서 활동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 대우는 어떨까요? 대우는 일본은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하고의 약사 급여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굉장히 뭐 급여를 적게 받아요라고 하는 데는 이제 아주 시내권. 한국도 마찬가지죠. 시내권인데 급여만 적지, 급여는 적지만 뭐 집값 다 내주고 교통비 다 내주고 하니까 실제로 다 더하면 뭐 한국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그 일본에 있는 이런 여러 제도 중에서 가장 좀 희망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다르게요. 이제 그 연구원을 또 많이 뽑습니다. 이제 연구원을 많이 뽑는다고 하는 게
돈을 많이 버니까 그만큼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뭐 다케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연구비로만 5조를 씁니다. 그 연구비 5조를 쓰는 게 약품을 개발하는데 5조를 쓰는 거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투여된다는 얘기고요. 많은 연구원들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일본 약대 같은 경우 졸업을 하게 되면 한 40% 정도는 임상약, 그러니까 일반 약사로 갑니다. 조제 약사라든지 약국의 약사. 일본은 이제 약국이 두 가지 파트로 되어져 있어요. 병원 밑에 붙어 있어가지고 아니면 의원 밑에 있어서 조제만 하는 약국이 있고요. 그 조제만 하는 약국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약국 가면은 이것저것 다 팔고 조제도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조제만 해요. 병원 문 닫으면 거의 닫아요. 그리고요, 드로그스토어처럼 이것저것 다 파는 그런 약국이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백화점식 약국. 그 두 군데의 약사들이 가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얘기한 조제 약국 같은 경우는요, 뭐 종근당이면 종근당에서 약국을 30개, 50개를 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자기네 약을 팔기 위해서 뭐 로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을 팔게 하는데요. 일본은 그게 아니고 종근당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종근당이라고 하는 회사의 큰 회사에서 약국을 뭐 그 병원 밑에 약국이라든지 이런 걸 30개, 50개를 쫙 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약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약사를 채용해가지고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한편은 공무원처럼, 공무원이나 아니 대기업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게 조제 약국이고요. 드로그스토어도 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한 40% 정도가 가고요. 나머지 40%는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으로 가서 병원 약사. 그러니까 의사 수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나머지 20%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머니들이나 보통 학생들이 좀 많이 보는 게요. 뭐 약사 혹시 합격률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좀 재밌어요.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약사 혹시 합격률은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일본의 약대를 30군데를 직접 방문을 했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전화해보고 가도 돼요? 라고 했더니 여기 오면 안 돼요? 라고 했던 데가 30군데고 와도 돼요? 라고 했던 데가 30군데입니다. 오면 안 돼요? 라고 했던 데는 외국인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30군데고요. 그리고 받을 생각이 있어요. 한 명이 있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는 데가 30군데예요. 그래서 다 다녀봤어요. 했더니 그 이제 좀 재밌는 게요. 학교에서 어떤 좀 좋은 학교인데요. 그 좋은 학교는 학생들한테 약사 국시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니네가 따고 싶으면 따고 우리는 연구만 할 거야. 근데 그 개념이 학생들한테 먹힐까 했더니 먹히더라고요. 왜 먹히냐면 일본은 연구원으로만 가도 약사 면허 없이 연구원으로 가도 평생 직장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뭐 약사로 해서 가거나 그냥 연구원으로 평생 직장 하거나 별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 우리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 IF 전에 우리 IF 전에는 우리가 이제 좀 많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근데 약사 혹시 합격률은 잘 나와요. 어떻게 공부하나 했더니 학교에서는 아예 안 해준대요. 애들이 학원을 다녀요. 학원을. 그래서 보통 이제 동경 시내나 이런 데 있는 학교 같은 경우 학원을 다닙니다. 학원을 다녀가지고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약사 없이 합격을 내요. 근데 학원을 다니는 거하고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나 했더니 실제로 학원이 더 잘 가르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약속 합격률이 좀 덜 나와서 학원 강사를 불러다가 계속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 시골에 있는 학교들, 치바나 뭐 나가사키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직접, 왜냐하면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기 머니까 학교에서 직접 케어해주거나 학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합격률을 높이고요. 그리고 아예 이제 연구만 하는 좀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이런 데 같은 경우는요. 이제 거의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사고시 합격률이 얼마 되느냐는 별로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혜롭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본 약대 같은 경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공부를 합니다. 보통 3학년까지 공부가 굉장히 많고요. 4학년 때가 3학년 수업의 절반이에요. 그 대신에 연구하고 논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좀 약간 미련한 학생 같은 경우는 좋은 논문을 쓰겠다고. 왜냐하면 실험 장비가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좋은 논문을 쓰겠다고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논문이 6학년 때까지 안 나와요. 그래서 약사 없이 포기해야 되죠. 약간 좀 이제 야근 학생 같은 경우는 대충 씁니다, 논문. 네, 좀 쉽게 해가지고 부모님이 뭐 병원 하시면 거기에 뭐 도움 받거나 교수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4학년 때 논문을 써버려요. 5학년 때 편하거든요. 5학년 때는 6개월 정도는 병원 실습, 약 실습이에요. 나머지 6개월은 놀아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학원을 다닙니다. 약사 없이 학원을 다녀요. 그리고 6학년 때 오면
약속하기 어렵지 않죠. 그냥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얼마나 이제 뭐 좋은 학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좋은 학교일수록 이 교수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우리가 훈련대학교에 그 중국 학생이 한 분 온 적이 있거든요. 저희 과에. 근데 이제 의학공학과에 중국 학생, 제가 의학공학과 있을 때인데 중국 학생이 와가지고 40명 중에 한 명이 중국 학생이에요. 근데 제가 일반적으로 수업을 하는데 와가지고 제가 수업을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못 쫓아가요. 근데 실험은 뭐 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쥐 해부해가지고 뼈 맞추는 실험을 했는데요. 제일 먼저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나 봤더니 손으로 다 했더라고요. 손으로. 손으로 하면 안 되죠. 메스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다듬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뒤로는 중국 학생들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본 약대 보통은 이제 좀 좋은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약대 교수들을 제가 만나 보니까 우리 한국 학생들을 약간 베트남 학생 보듯이 그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 한 2명 정도를 이제 다른 좀 좋은 학교에 있는 학생이 2명 정도가 이번에 편입해가지고 다시 치바로 갔습니다. 한 명은 이제 가게 됐고요. 내가 정신병 같은 게 걸린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 왜냐하면 무슨 학원을 다녔나 봐요. 거기에서 좋은 학교 가면 돼 라고 해서 좋은 학교 보냈는데 갔더니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뭐 질문하러 갔더니요. 일본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왔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학생이. 그래가지고 버티지 못해가지고 버티지 못하니까 보통 일본 약대 같은 경우는요. 3년, 그러니까 3번 유급하면 자동 퇴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교의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볼 때는요. 좋은 학교 어차피 뭐 우리가 서울대 약대를 나와야지만 그 약국 가가지고 처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약국 가가지고 서울대 약대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어요? 안 나왔으면 나 여기 처방 안 받을게요. 이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약사 면허를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국인인 내가 어떻게 거기 그 학교에 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거를 케어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처음에 치과를 시작할 때도 교수들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싸웠어요. 싸우고 다행히 이제 치과과학대학 같은 경우 학회학원 재단인데 학회학원 이사장님이 할아버지가 한국 분인 것 같아요. 한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교수들하고 싸우고 이제 이거 안 한다라고 하고 뭐 한국 진짜 약간 동경대 나오시거나 좀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 하버드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무시를 많이 해요. 한국인들.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많이 싸우고 해가지고 그나마 이제 조금 점령지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고요. 지금 오늘 설명했던 이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이 학교 자체의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 학교는 이제 약간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있는 학교예요. 안에 어떤 나가사키가 원래 이제 순교지거든요. 거기 이제 화산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제가 잠깐 가봤더니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기독교인들 전부 다 그 화산을 걷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서 걸으면서 순교했던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사키 현 자체가 이제 미군 부대가 있는 데라 아마 이제 교회도 많고 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국제대학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49명이 갔었는데 유급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여학생들은 다 잘 적응해요. 단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약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이런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류가 있잖아요. 한류가 있는데 일본 엄마들이 배용준 세대입니다. 배용준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그래서 한국 남자 그러면 막 오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뭐 여기서 막 한국 학생이 오면 무슨 삼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 학생 남학생이 딱 가면요 여학생들이 가만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공부가 안 되죠. 다는 아니고요. 근데 여학생들은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가사키 한다라고 하면 여학생들은 유고 없이 다 졸업할 수 있겠네라고 봐요. 그리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든 학생은 괜찮은데 막 좀 까불까불한 학생들은 웬만하면 조금 다른 학교로 보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성향에 대한 차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또 장학금 얘기하셨잖아요. 나가사키 국제대학은 조기 입시의 장학금이 정해져요.
조기 입시 화학하고 화학하고 수학부죠. 두 과목의 성적이 좋으면요. C 아니면 B입니다. C는 25% 장학금을 주는 거고요. B는 50%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스타트해가지고 공부를 해요. 10개월 정도 공부하고 10개월 공부가 다 끝나면 이 B인 학생은 거의 다 전부 다는라고 하면 아니지만 거의 다 A나 S로 올라갑니다. S는 100% 장학금이 나오는 거고요. A는 75% 장학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B 받았던 학생은 거의 대부분 한두 명 빼고 거의 대부분 다 A나 S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반만 거의 수업료 전액 장학금이기 때문에 수업료는 다 면제입니다. 그 다음에 실험 실습비만 1년에 800, 400인가 800 이 정도만 냅니다. 그래서 아마 나가서교육대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조기 입시를 잘 준비하시면 되죠. 화학하고 수학을 열심히 봐서 그 점수에 따라서 성적이 딱 정해집니다. 그 조기 입시라고 하시는 게 편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4월 달에 있는 시험. 4월 달에 있는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편입을 희망하시나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 조기 입시 성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차로 1학년 합격을 해놓고요. 그리고 일본어 성적이 괜찮으면 편입으로 또 올라갑니다. 편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다른 대학하고 틀리게요. 이 나가서교육대학은 학생들이 안 나갑니다. 보통 이제 학생들이 나가야지 편입을 받잖아요. 잘 안 나가요. 거의 충원율이 거의 90% 이상, 거의 아주 충원율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리는 너무너무 잘 되고 이 사장님의 일본의 특징이 뭐냐면 오너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 학교 색깔이 다 바뀝니다.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너의 마인드는 굉장히 좀 열려있는 분이고요. 한국 학생들은 되게 우호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란 교류협회 회장이래요. 이 사장님이. 이란 교류협회, 그러니까 유일하신 분이죠. 한일 교류협회 회장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란 교류협회 회장으로 이분이 계셔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무조건 오케이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은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다케다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비를 많이 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6년제 스케줄 요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이제 집에서 여유가 계신 분들은요, 저는 이제 이걸 추천을 하는데,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일본은 6년 마치고 나면 바로 박사로 들어가요. 보통 이제 저희가 공부했던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학년 들어가는 학생들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공부하고요, 석사 2년 하고요, 박사는 보통 3년이라고 하는 3년의 박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어렵죠. 3년 박사를 어떻게, 보통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저는 7년 걸렸고요. 논문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대 같은 경우는 뭐냐면 SCI에 이제 억셉트가 돼야지 그 다음에 논문 심사를 받거든요. SCI 올리고 난 다음에 2년 기다려야 돼요. 보통 1년이나 2년.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수정사항 오면 다시 또 디펜스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논문을 쓰고 발표 거기에서 억셉트가 되는 게 1년 뒤, 2년 뒤에 되면 그때 이제 하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6년 끝나면요 바로 박사로 들어가고요. 보통 이제 2년 정도 코스워크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논문 해가지고 보통 3년이나 4년 안에 다 박사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 가냐면요. 미국으로 합니다. 포닥을 하기 위해서. 포닥 1년, 2년 끝나고 나면요. 포닥 할 때도 샐러리 나오고요. 포닥 1년, 2년 하고 나면 보통 요즘 보니까 25만 불 정도 페이가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얼마죠? 한 3억 정도 되나요? 어디요? 포닥을 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제약사에 들어가는데 샐러리가 25만 불, 3억 12억.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 그걸 받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후배가 이제 학교 후배가 이제 있어가지고 보니까 자기보다 젊은 애가 포닥으로 들어와가지고 연구소에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애 다 일본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아마 좀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을 하는 게 어떨까. 약간 욕심은 정말 저는 되게 욕심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말 많은 고생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제가 거의 40살 돼가지고 박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정도면 한 30살 왔다 갔다 해 박사 하고요. 포닥하고 정말 최고의 인재로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가 또 계속 오게 되면요. 아마 이쪽 코로나 뭐 제2 코로나, 제3의 코로나 뭐 이런 게 아마 감염병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이쪽 분야는 정말 없어지지 않는 최고의 직업 분야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욕심을 가지고 박사까지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야기가 길어졌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